안녕하세요.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예요. 네, 한국아메 ABO 임종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알고 오신 거 있으면 제가 앞에 PPT 빼버렸거든요. 혹시 없을까봐.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 혹시 원주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언제쯤 오셨나요? 10년 전에? 최근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원주에 살고 있어서 원주에 이제 변화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해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이제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원주에 오면, 야, 원주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 전의 원주랑 지금의 원주는 엄청 다르잖아요. 어, 엄청 달라요. 네. 일단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냐? 집값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아니, 원주도 뭐 웬만하면 막 4억, 6억 이래요. 원래는 정말 예.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 사실 되게 좋은 도시였는데 요즘 서울 분들이 원주 쪽에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정말 많이 뛰어서 실적으로 원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가격에 사실 돈을 주고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집값만 보더라도 이제 많이 좀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아메이도 예전에 이제 91년도에 아메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91년도에 아메이를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밖에 나가서 신규 분들을 만나거나 사업 설명을 하거나 하면 나 아메이 다 알아. 나 91년도에 그 뭐지? DC 드랍스인지 퐁퐁인지 나 그거 써봤어. 막 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메이와 지금의 아메이가 엄청 다르죠. 10년 전, 20년 서울 집값이랑 분당 집값이랑 지금의 집값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아메이도 그렇게 많이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아메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Y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이고 제가 왜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고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호응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올해 이제 38살이에요. 84년생이고요. GD입니다. 네.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메이 초창기 저는 20대 때 아메이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 나이 때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이제 에메랄드예요. 근데 올해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요즘 더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겠죠. 뭐 제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원주시청에 다니시는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업주부 생활만 하시다가 어느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전업주부에서 자영업을 도전하게 되세요. 그래서 원주에 오면 시장이 있어요. 중앙시장, 자유시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2층에서 아동복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 학교가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모들이랑 이모들 손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막 저녁에 중앙시장에 가서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막 떡볶이 사 먹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전업주부에서 자영업을 도전하게 되셨고 제가 또 태어나고 나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 참전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고엽제 때문에 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엽제로 이제 국가유공자죠. 네, 그래서 연금을 받고 계셨고 그 월남 참전 이후에 다시 원주에 돌아오셔서 그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기술 선생님인가 하셨대요. 네, 그런데 50대 때 퇴직을 하셔서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고 선생님 연금도 받으시고 그 고엽제로 국가유공자 연금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연금액이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50대 때부터 은퇴하신 이후에 골프가 취미 생활이셨어요. 그래서 눈 뜨면 골프장으로 출근하시고 틈만 나시면 필드에 나가셔서 골프 치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골프를 치기가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그럴 때마다 항상 동남아 쪽 가서
골프 치러 항상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그래서 곧잘 많이 따라갔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첫째시고 제가 또 첫째 손주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이뻐하셔 갖고 저와 제 여동생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또 공무원으로 은퇴하셔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연금성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원래 주부셨는데 저희 월남 참정 가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그때 자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공무원이세요. 시청의 국장님이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조금 저희 할아버지랑은 좀 달라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엄청 구두쇠셨대요. 그래서 월급의 70%를 저축하셨대요. 그래서 70%를 저축해서 그걸 뭐 했냐? 저희 외할아버지의 꿈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기 뭐지? 족보랑 뭐라 그래? 그런 걸 되게 우대시 하시는 분이, 선조 이런 거에 아주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팔았던 땅을 자기가 자기 때에 다시 다 사들이는 게 저희 외할아버지 꿈이었대요. 그래서 70%를 저축하고 그걸로 땅을 엄청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속세, 저희 어머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만 몇 억을 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땅 사랑이 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공무원 집안이었어요. 되게 안정적이었고 다들 노후는 다 본인 스스로가 다 준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에서 큰 풍파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IMF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고요. 뭐 IMF가 뭐야? 저는 이걸 아메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옛날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는데 그때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거를 진짜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 시기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실족의 화수처럼 자랐다.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제 심하게 한번 현타가 와요.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항상 저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술 먹고 딱 들어오시면 너는 무조건 원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돼. 그 고등학교 어디냐면 저희 아버지가 나오신 고등학교예요. 원주에는 이제 원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다 원주고등학교 가는 게 그 원고 나오신 분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게 원고 가야 돼, 원고 가야 돼. 그게 하여튼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 원고 갈게 이러고 이제 곧잘 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원고 가자마자 뭘 했냐? 일단 제가 담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제가. 저 가출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오토바이를 남의 거를 잠깐 빌려 탔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워서 제가 도망간 게, 이제 서울로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풍노도가 아주 심하게 온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막 말만 잘 듣고 되게 착실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 세상이야. 나는 분명히 아빠가 원고 가라 해서 난 원고 왔어. 됐어, 이제 난 다 했어. 그러고 이제 막 제 삶을 찾아갔죠. 자아를 찾아갔는데 자아를 못 찾았을 때예요, 그때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동복 가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동복 가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잘 되면 모르겠는데 점점 안 되는 게 이제 피부 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하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다단계인, 그것도 다단계 짱인 아메이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보시면 저희 집은 공무원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외제죠. 아메가. 예, 국산 의용을 해야 되는데 외제예요. 거기다가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다단계를 한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난리가 났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건축직 공무원이에요. 참고로 건축직 공무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365일 중에 360일을 술 먹고, 그러니까 술 안 먹고 들어온 날을
손으로 꼽기가 어려워요. 정말 술을 엄청 잘 드세요. 또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어머니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문도 걸어 잠그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안 들어, 잠궜어? 이러면 찜질방 가서 주무시고 다음 날 와갖고 또 집에서 옷 갈아입고 씻고 또 나가서 또 아메를 하시고, 막 진짜 이렇게 어느 날은 엄청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2층 살고 있었고요. 단독주택에 제가 2층에 살았었어요. 저희 집 제 방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내 방에 있지? 아빠를 피해서 2층으로 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2층에 올라오더니 어머니를 끌고 1층으로 내려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그렇게 싸우는데, 근데 사실 큰 관심 없어요. 아유, 엄마가 왜 저래 둘이, 그냥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가 딸이 아니잖아요. 뭐 가슴 아파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또 저러는구만, 뭐 그냥 이렇게 속으로 그냥.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가출하고 이럴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와갖고 종원아, 너 비염이 심하고 너 이제 너는 나 닮아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이비인후과를 달고 살았잖니? 근데 요걸 먹어봐라고 이제 주셨어요. 저 이제 다 뭐 아실 거예요. 암에 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화이버비치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더블엑스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우리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걸 저한테 딱 내뱉을 때는 이거 뭐야? 이 냄새가 왜 이래? 이걸 나한테 왜 먹으라 그래? 이건 뭐 개사료인데,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먹기 싫었어요. 제가 지금은 저게 진짜 진짜 살 때마다 그 아주 귀중한 어떤 값어치를 알고 제가 지금 구매를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맨날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하고 그냥 계속 저한테 이제 이거 비염이 좋은 거야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엄청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도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참 그냥 엄마가 하는데 나한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그냥 싸움의 주범, 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내고 연애를 하고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아메를 시작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메를 시작하셨거든요. 네. 딱 시작하시자마자 1년 동안 아주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실 만큼. 네. 제가 막 가출하고 그러는데 저 찾으러도 잘 안 오셨어요. 나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파트너들이 다 몰랐다고요. 같이 아메 하시는 분들이 아들이 가출했는지도 몰랐대요. 왜냐면 아들이 가출하든 말든 아메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플래티늄을 달성하시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한꺼번에 달성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저희 지금 저걸 듣고 나면 진짜 기가 막히다. 저도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몰입과 집중이라는 게 저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뤄내려면 이제 어떤 주변의 환경,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오디오를 듣고 계셨어요. 그럼 맨날 시끄럽게 틀어놔요, 오디오를. 계속 틀어놔. 아빠가 꺼. 그럼 엄마는 또 켜. 나도 좀 듣기 싫은데 차에 타면 계속 오디오가 나와 있어.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잠도 잘 안 자고 맨날 책을 보고 계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제가 그냥 견을질로 계속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성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버지랑 너무 트러블이 심하고 아버지도 이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죠. 제가 뭐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를 하려고 저는 이제 군대로 도망갑니다. 그 군대로 도망갈 때 전화가 와요.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엄마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갖고 차가 한 3바퀴 돌다가 다행히도 다른 차에 안 받고 혼자 사고 나서 잠깐 병원에 있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좀 조심히 좀 해. 차 좀 조심히 타. 이렇게 뭐 맨날 피곤한데 좀 쉬고, 내가 막 이제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와요.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돼갖고 몇 월 며칠 날 휴가를 맡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로 맞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러고 이제 그때 맞춰갖고 딱 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저희 어머니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그 콘서트 무대에 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기분이.
근데 딱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우리 엄마 되게 멋있어졌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렇게 다 보고 즐기고 제가 인제 다시 복귀하는 그 길에 저한테 저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제와 오디오를 하나 줍니다. 그 오디오의 제목은 "들 곳은 스스로 잘한다."라는 오디오였어요. 저 오디오가 인제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인제 그래서 차에 딱 타서 오디오를 이어폰을 딱 껴요. 저는 인제 원주에서 군산을 갔다가 군산에서 서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멀어요. 그 복귀하는 길에 한 3 시간 4 시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디오를 계속 듣는데 계속 울어요, 버스 안에서. 제가 왜 버스 안에서 울었냐면 제가 그랬죠. 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고. 근데 우리 집에 풍파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인제 그때 알았어요. 저 오디오를 듣고 인제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그때 인제 들은 거예요. 자 뭘 들었냐. 저희 어머니가 자러 올 때 참 그 자기 아빠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게 구두쇠라 그랬잖아요. 70%를 저축했다. 자기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대요. 자기는 진짜 공부도 하고 싶고 밤에 불도 켜고 싶은데 전기세 나오니까 불을 꺼. 그리고 너는 첫째니까 둘째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 장녀니까 너는 살림 미천이야라고 인제 어떤 성차별적인 대우를 받으신 거죠. 그게 인제 되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오디오를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저희 아버지가 잠깐 교도소를 갔다 온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독일로 출장 갔다 왔는 줄 알았죠, 저는. 왜 그랬나 봤더니 건축 공무원이다 보니까 건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위에 분이 도장을 찍으니까 그냥 막 말단 직원도 도장을 찍은 거예요. 찍으라고 해서. 근데 결국 그게 승인 나지 말아야 될 건물에 도장을 찍은 게 인제 그 유착관계 이런 걸로 검찰 조사를 받아서 국장님, 과장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 고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2 년인가 3년 동안 했대요. 근데 재판을 제가 해 보진 않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그냥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잠깐 큰 집에 가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막해지셨겠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영사업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제가 클 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클 때 당시에 저한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새끼. 이 불효자 자식.'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한테. 그러면서 막 진짜 막 펑펑 웁니다. 버스 안에서 쟤 왜 저러나 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이랬을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참 이게 부모라는 게 이게 진짜 저런 거구나. 참 난 진짜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인제 고때 쪼끔 쪼끔 인제 그런 약간의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저한테 또 전화가 오죠. 어 자기가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일본에 있는 스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좋겠다. 근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말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말년 휴가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또 된대요.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제가 인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된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일본에 있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갑니다. 와 신세계였어요 일단. 일단은 이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남달라. 그리고 뭐 인상 쓰시는 분이 없어 일단. 참 하여튼 다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아이들을 삶을 봤더니 뭐 50%다 유학생이야. 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 다 유학을 다닌대. 이 두 친구도 인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두 친구는 또 하버드를 다니는 애들이래. 그래서 저 태어나서 하버드 다니는 친구랑 처음 말해봤잖아요. 요 장소에 가갖고. 근데 저 두 아이의 부모님도 아메이로 성공하신 분이어서 저 두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온 거였어요. 그때 인제 주성경 사장님 아들이 엄청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인제 김찬남, 임재영 사장님 저희 부모님이 좀 나이가 있는 편이셔서
자녀 중에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세계를 정말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정말 좋구나. 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죽여주는구나. 아, 아메이라는 회사가 엄청 좋은 회사구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와, 성공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전역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고민을 해요. 아, 내가 가기 싫은 고등학교 때 놀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아니었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벌어보는 건 어떠니?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첫 직장은 이제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병원 원무과 하면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환자들이 오죠. 그럼 그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이분이 어떤 진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만들어서 청구를 하면 거기서 이제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 많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시죠? 그러면 각 보험사에 그 환자가 받았던 진료 기록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알고 갔죠. 아, 근데 갑자기 전화를 와서 저기 또 직함은 좋았어요. 원무과장이었어요. 과장님, 저기 몇 210호 저기 화장실 변기에 막혔어요. 예, 이러면 변기 가서 뚫어주고. 자, 과장님 뭐 침대 다리가 헐렁거려요. 이러면 가서 침대 다리 고치고. 네, 세탁실에 무슨 뭐가 망가졌어요. 이러면 또 가서 도와주고. 그냥 허드렛 일 다 하는 일. 병원에서 여자들이 하기 힘든 일을 남자들이 다 하는 일. 아, 그리고 술 먹고 이상한 사람 환자들이 또 있어요. 이 환자들이 다 사람이 다 정상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와서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그러면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간호사들이 술 처먹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남자 그나마 3명인데 3명이서 돌아오면서 야근을 해야 돼요. 그 뭐 원장님이 저한테 뭐 너 야근 하냐고 고생했다 이러고 돈을 챙겨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별의별 일을 다 진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제가 학교도 전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전 유일하게 전교생 중에 저만 안 했어요. 전 하기 싫다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전 그러고 노래방으로 끝나면 노래방을 가고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석되어 있는 게 학교 다닐 때도 그 3년이 힘들었는데 이 직장 생활은 이거는 진짜 이거 제가 이때 당시에 싸이월드를 했는데 싸이월드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다 욕이에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욕이에요, 다. 원장님 욕, 한탄, 막 노는 얘기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졸졸졸졸 쫓아다녔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날만 또 이제 남자 하면 사춘기 하면 또 이제 연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쫓아다녔던 여자애가 있어서 그 친구랑 사귀고 있었고 제가 그 친구랑 되게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이제 결혼을 덜컹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장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병원을 다니는 원무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엑설런트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냥 보통 나쁘진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직함 자체가 아메이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사위가 아메이한다 그러면 내 딸을 맡겨야 되는데 사위가 다단계 아메이를 한대. 여러분 그냥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은 선뜻 결혼을 생각하고 싶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원무과에서 병원을 다녀, 직장을 다녀. 그러면 뭐 엑설런트 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제가 이제 잘 웃다 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되게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덜컥 이제 결혼을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 병원이 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장인어른이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아메를 했거든요. 너나 이제 토요일도 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뻥치고 다녔어요. 아직도 병원 다닌다고 하면서 걱정하실까봐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와이프랑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는 그냥 사랑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단 저는 4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전세 4천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있었어요.
제가 몇 년도에 결혼했냐면 2009년도에 결혼했어요. 2009년. 2009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때 4천만이 전세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세할 때 집을 안 사주, 제가 결혼할 때 집을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전세 4천 중에 2,800은 제가 받은 대출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있었던 거예요? 1,200. 1,200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저랑 결혼할 때 당연히 다이아몬드인 저희 어머니가 집을 사줄 줄 알았을까요? 안 사줄 줄 알았을까요? 사줄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텐 말을 안 했어요. 2,800 대출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줄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제가 이자를 갚아 나갔죠. 이제 나중에 걸려갖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걸 왜 자기 사기 결혼 당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되게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의 부부 사이에 싸울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90% 이상, 제가 볼 땐 99.999%인데 이상 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로만 들었을 때랑 그게 제가 딱 현실에 딱 받아줬을 때랑은 180도 완전 다른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 스스로 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내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직장 생활로만 갖고는 사실 그 사람한테 뭐 1년에 한 번씩 내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20대에는 20평,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에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 생활을 뭐 많이 해도 꼭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저 원무과에서 저는 이제 총무일도 같이 겸임을 했기 때문에 급여 관리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는 200,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200 중반 끝. 그리고 나서 확 올라가요. 네, 의사 이러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요. 뭐 700, 800 요 갭이 없어요. 그냥 의사는 1,000만 원 이상 월급이. 기타 부수적인 일을 하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들은 200에서 250에서 300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계산을 해봐요. 아무리 두들겨봐도 아파트를 어떻게 늘립니까?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의대를 가야지. 제가 뭐 그 나이에 다시 의대를 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의사는 아니야. 뭐 고시 준비를 할까? 뭐 공부를 뭐 안 했는데 그 고시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딱 동아줄처럼 잡을 수 있었던 게 그게 암웨이였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냥 고졸 출신이에요. 네, 그냥 암웨이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본인의 삶은 그레이트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암웨이를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희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 와이프가 다행히도 동참해줬고 선입견이 없었어요. 내가 한번 암웨이 해볼래? 라고 했을 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단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암웨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저기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저기 그 명지대 박사님이 있는데 요걸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박사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데? 왜 이런 걸 몰랐지? 원래 투잡하고 쓰리잡했던 친구예요. 제 와이프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이드 돈 더 벌 수, 이 돈이 훨씬 더 값진 돈이네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파트너가 생긴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고 으쌰으쌰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나랑 결혼했을까? 제가 이제 고심이 보면 희망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계속 직장 생활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종원이라는 저 애가 암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린 20대 20평, 30대 30평 내가 원하는 차, 우리 아이들 교육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비전과 그런 희망을 갖고 저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저랑 결혼했죠. 여러분들 그런 희망과 막 그런 어떤 걸 주고 우리가 여자를 꼬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꼬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뭔가를 판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김창남 사장님, 저희 스폰서 사장님과 저랑은 완전 성격이 달라요. 김창남 사장님은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모르는 사람이 타요. 그럼 아주 반갑게 해맑은 미소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이 김창남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저는 거울을 쳐다보거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실례로 그럼 어디 가서 암의 얘기하는 거 자체,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것 자체,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건다는 자체는 저는 엄청나게 용기와 그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김창남 사장님은 어느 누군가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분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스폰서님은 잘 팔 수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잘 못 판다는 생각을 하겠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메를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아줌마들한테 그런 걸림돌이 사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치약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겠는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깼냐? 이렇게 깼습니다.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고쳐먹었냐면요. 여러분 치약이 한국의 이 아메이 치약이 1년에 몇 개가 팔리냐면 700만 개가 팔려요. 한국에서 700만 개가 팔려요. 그럼 한 달에 몇 개가 팔려요? 6만 개가 팔려요. 하루에 몇 개가 팔려요? 2천 개가 팔려요. 하루에 2천 개가 팔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치약 하나 파는 거는 되게 쑥스러운 일 같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가서 치약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행동이 쑥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 달에 2천 개가 팔리는 내가 치약 회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치약 하나를 팔 때도 저처럼 쪽팔리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한 개씩 판다라는 장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하기 싫은 일이고 조금 소심한 일인데 내 비즈니스가 커져서 내가 치약 회사의 대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절대 소심하고 내가 위축들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행동 하나하나가 작게는 보이지만 이게 쌓여가면 나중에 나한테도 여러분 하루에 2천 개가 팔리면 여러분 집에서 택배 2천 개를 접으셔야 돼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택배 여러분 택배 받아오시면 다 박스에 다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서 오죠. 여러분 하루에 2천 개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걸요? 직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직원 필요 지금 하겠죠. 박스 2천 개를 어떻게 접습니까? 하루에 맨날 여러분 다 관절염 걸려요. 그러면 이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대표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이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치약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데 이 행위를 하는 거구나. 이게 나중에 나는 내 매출이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 있는 게 아메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예요? 아메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치약이 소비되고 그 치약이 소비되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트를 열심히 다녀도 마트 사장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내 주머니에 돈을 놓치진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를 내가 광고했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내 호주머니에다가 친절하게 아메에서 놓주잖아요.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에서 계속 제품이 팔려나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저한테 평생도록 지급한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네 자녀한테까지도 줄게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6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할아버지가 받다 아빠가 받다 아들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게 너무 대박인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딱 바랐던 거예요. 맨날 노는데 돈이 들어와. 자, 직장 다니는 게 좋으세요? 놀러 다니는 게 좋으세요?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노는 게 좋으세요? 다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 노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많은 대가를 치러봐도 내가 그렇게 시간적인 자유를 재정적인 자유를 주는 도구가 있어요? 주변에? 정말 없더라고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해도 내 스스로 자는데도 계속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메라는 일은 우리 스폰서님이 보여주듯이 저게 가능한 일이네 라는 것들을 제가 보고 저도 이걸 선택을 하기로 한 거죠. 왜? 나는 30대, 40대, 50대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20대에 내가 이거 아메이를 대가 지불하고 나면 내가 30대, 40대에는 저렇게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지. 그때 자녀가 생기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그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전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창업 열풍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다 창업하라는 이야기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또 창업으로 또 잘 된 사람들 이야기도 또 엄청 많아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창업하시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남들이 모르는 지식이나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으세요? 평범한 보통 사람한테?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20대 때는 남는 게 뭐냐면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술 먹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나이트 나가는 시간, 그냥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 이 시간 줄여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그 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했거나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없었겠죠. 너 토익 점수 몇 점이야? 그러면 내가 입사시켜 줄게. 이러면 전 태어나서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펙 제로. 예. 스펙 제로도 할 수 있는 일. 좋지 않아요? 전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어디 나가서 이력서 쓰면 아무도 안 받아줄걸요? 38세 고졸에 스펙은 제로야. 아메이밖에 없어, 한 개. 누가 절 써줍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내 일을 하고 싶지 남들 잘 되는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거예요. 20대 때부터 내가 이렇게 본업과 겸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메이 수입이 본업만큼 들어올 거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꿈꿔왔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철없을 때 이렇게 막 이거 보세요. 아우 머리 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라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열받아갖고 다음날 삭발하고 갔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그냥 반항의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선생님이 때려요. 그럼 그냥 가방 들고 그냥 놀러 가요. 그럼 친구들이 막 찾으러 와요, 저를. 막 진짜 그렇게 막 반항심이 엄청. 왜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졸업하자마자 난 머리를 길러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르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 훨씬 낫죠, 여러분. 네, 아메이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근데 진짜 느끼는 게 있지만 이 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아메이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과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아메이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제가 돈 없이 결혼해서 저희 와이프 저 보라카이 동남아로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남들 다 하와이가 유럽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진짜 코타키나발루도 데리고 가고 하와이도 데리고 가고 두바이도 데리고 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남들이 진짜 평생 살면서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여행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라는 도구를 대가 지불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평생 저는 사막을 볼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막을 딱 만지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막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사막.
근데 진짜 저 사막을 딱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막을 체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선택한 아메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변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가족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대 때 대가지불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거절도 극복하고 이제 열정도 내고 도전도 하고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실 시간을 되돌이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제가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니, 우리 김창남 리더님은 어, 어렸을 때부터 그 간절함이 사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라는 간절함, 그리고 그런 힘들어도 보셨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또 엄마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메이라는 도구를 딱 봤을 때 그 간절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집중과 몰입을 하셨고, 아들, 뭐 어떤 경조사, 당신이 막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도 저희 어머니는 퇴원을 일찍 하시고 그냥 바로 미팅장을 가셨던 분이시니까 제 생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이런 것보다 뭐가 우선시 되냐 항상 아메이가 우선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신 성공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 분이 아들이 아메이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너도 될 수 있어, 종원아.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건데, 종원아 다 때가 있어. 너의 그릇을 넓히는 중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있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아들이 어쨌든 20대 아메를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길 누구보다 바라시겠죠 스폰서님이. 근데 저는 그냥 이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냥 고만고만 그냥 먹고 살고. 근데 사실 되돌이켜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막 다이아몬드 아카데미 들어오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아카데미 갔더니 막 한창호 사장님이 막 우리 센트리아의 우리 임종원 사장님이 젊은 리더로서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막 이제 이런 어떡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어떤 책임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가슴에 되게 확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자. 사실 배우자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남편 제일 잘 알죠. 여러분 남편이 집에 와서 뭘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 사람의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잘 알아요, 몰라요? 엄청 잘 알죠, 남편.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희망과 비전을 주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생활에 안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의 꿈과 목표와 희망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꿈꾸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저랑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배우자도 어쩌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임종원이라는 사람이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정말 멋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저를 기다려줬던 거예요. 옆에서 항상 아메이를 같이 도와주고 하면서 근데 내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게 둘이나 났어요. 하나만 나와서 잘 키워야 되는데 예. 첫째 낳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정말 기획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랬죠. 근데 걔가 어느덧 5학년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학 가고 싶다 그럴 텐데 내가 다이아몬드 가야지 유학을 보내겠더라고. 네. 그리고
또 그 둘째가 생겼네. 학원비가 2배 들어요. 그쵸? 그냥 둘이는 충분히 요 정도는 먹고 살만 했는데 아이들도 크고 점점 집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됐던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고 나한테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사실 한 게 불과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 진짜 너 진짜 아메이 왜 해? 너 처음에 아메이 왜 하려고 했어? 라고 제 스스로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정말 처음에 그 아메이를 하고 싶었던 건 정말 그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였던 거죠. 근데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꿈꿔왔지만 일정 부분 이제 내가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내가 그 꿈에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서 맞추려고 하고 합리화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직장 이렇게 원래 다니는 거잖아. 나 월 이렇게 300씩 받으면 됐지 뭐. 우리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600만 원 벌으면 600만 원 원래 맞춰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막 다 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랬듯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살듯이. 근데 나는 처음에 그렇게 꿈꾼 게 아니거든. 난 처음에 정말 큰 꿈을 바라본 거거든. 그래서 그 자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어떤 책임감들 그리고 제가 저 많은 사람들한테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꿈꾸자고 얘기했잖아요.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듯이 우리 노후에 정말 우리 스폰서님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쓰고 싶은 돈 다 내가 쓰면서도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삶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저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뱉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아멘을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감을 갖고 저분들의 성공을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관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제 스스로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희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가 저를 선택할 때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분들이 아메이를 선택할 때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야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라고 내가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본은 저희가 제품 전달과 후원 활동입니다. 아메이 뭐 하는 거야? 제품 전달이랑 후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뭐 가슴속으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울어요. 막 인생을 밝겠다고 막 울면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어요. 발이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아니에요? 우리는 발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합리화를 합니다. 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안 움직이는 게 당연히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화가 안 되잖아요. 다 정신병원 가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못 만나요? 제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나가지 않는 거라고 합리화를 시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여러분? 제 주변에는 다 부정적이에요. 제품이 비싸요. 뭐 당장 먹거리 사야 되는데 뭐 아메이 하면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저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만의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밀입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고개도 아시는 겁니다. 고개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9시 전에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밤새서 게임은 할 수 있어도 밤새서 뭘 할 수 있어도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사실 당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래요. 쉬워요? 저 같은 사람한테? 주변 어려울걸요? 진짜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습관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내가 뭔가를 이뤄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꿈이 있다면 진짜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죠, 여러분. 안 하시나요? 정말 책을 보면 아메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오디오를 들으면 진짜 성공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진짜 제품만 쓰면 된다고? 진짜 미팅 참석만 하면 된다고? 사실 이걸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 다 이거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질 않는 거예요. 진짜 책 보면 진짜 성공해? 가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꼬셔갖고 와야지.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가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정수기 청정기 판매를 해야지. 무슨 책을 보고 오디오를 듣고 제품을 쓰고 미팅 참석하고 뭐 이런다고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돼? 어떻게 아메이로 1000만 PB를 해? 그게 이제 마이 아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진짜 아메이는 진짜 책을 보고 진짜 오디오를 듣고 제품의 영어 미팅 참석하고 STP를 하는 게 저걸 믿는 게 저렇게 하면 진짜 성공해라고 믿고 내가 저걸 행하는 게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다 마이 아메이를 하죠. 오디오 들으세요 이래놓고 오디오를 건성건성으로 듣고 아메이가 안 돼요.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제품이 여러분 듣잖아요.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저 올라올 때 저도 분당 올라올 때 오디오 들으면서 올라갔거든요. 막 가슴이 떨리던데요, 저는. 오늘 그분을 만나서 정말 이분 오디오를 전해줘야 되겠다. 네, 이 오디오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더니 나는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던데. 그 오디오를 딱 듣고 야, 얘한테 딱 보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말 진짜 이 오디오를 들으니까 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오디오 너 진짜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너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 이라고 제가 뭐 했어요? STP 한 거예요. 하루에 5명한테 연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디오를 안 들으니 연락할 사람이 없죠. 막 제품 쓰면 생각났나요? 막 제품 쓰다 막 제품에 감동하며 뭐 쉽게 이런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메이 정수기가 좋대요. 근데 집에서 자기 집 정수기를 안 써. 아메이 정수기를 안 써.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정수기가 좋대요. 근데 자기 엄마는 웅진코의 정수기를 먹게 해. 이거 불효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전 진짜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 애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품을 사랑해야죠. 여러분들 비즈니스잖아요. 쉽게 이런 거예요. 삼성 이건희가 아들이 LG 핸드폰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재용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나 호적 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재용인지 이건인지 기자가 왔대요. 기자가 와서 요즘 다 이렇게 마이크로 안 하고 기자들이 핸드폰 마이크로 이렇게 인터뷰 따잖아요. 근데 그 기자 핸드폰에 삼성 핸드폰이 아니고 LG 핸드폰이 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기자를 불러서 갤럭시를 선물했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건희가 왜 그렇게 뭐 이건인지 이재용인지 모르겠지만 썰이에요. 저 그냥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제품 애용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큼 공부를 했겠죠. 그만큼 자기 제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런데 제품 공부도 안 해. 제품 지식도 안 쌓. 더블엑스를 왜 먹어야 되는지 본인도 잘 몰라. 그냥 좋대. 맨날 좋대. 그러니까 본인이 안 먹는 거예요. 제가 게사료라 그랬잖아요. 더블엑스랑 화이버비츠. 네. 제가 지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더블엑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가 게사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먹겠습니까? 제가 왜 먹게 됐을까요? 제품 공부한 거죠.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건강할 때 내 몸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이게 무조건 아파서 먹는 사람보단 아프기 전 내가 건강할 때 내 건강을 유지해서 내가 진짜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꾸준히 내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잔병치레 없이 나중에는 내가 건강해서 놀러도 다녀야 되고 돈도 마음껏 쓰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 관절이 아파서 못 다니고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못 다니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건강인 거잖아요. 1억 천금을 갖다 주면 뭐 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이건희 씨도 돌아가시 전에 당신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수천억, 수백억을 줘도 바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한텐. 그만큼 건강이라는 건 천문학적인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팀에 어떤 리더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을 열심히 산대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예요? 2글자예요. 주말.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하는 나는 월, 화, 수, 목, 금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평일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내 사업을 열심히 하는 평일이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말은 없대요. 전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탱커 저 고개들을 해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늦잠 자야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책 안 봐야지. 나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좀 오늘 나를 위해서 오디오 듣기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저걸 매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둘 중에 누구한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 정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화로 그걸 내 파트너들한테 저 습관을 그걸 이제 복제하는 게 그게 바로 시스템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내가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책 읽고 매일매일 오디오 듣고 매일매일 제품 애용하고 매일매일 미팅하고 매일매일 3명 이상 만나려고 최소 3명 이상 만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직접 만나러 갈 때도 있고 그럼 그래서 제가 저렇게 딱 마음을 먹고 명단을 쓰라고 이제 우리 한창호 사장님께서 명단을 썼죠. 12명을 고르래요. 12명을 골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럼? 만나기 전에 무턱대고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만날 수는 없잖아요. 뭐 2년 전에 연락했던 애들 막 이런 애들이야 다. 뭐 여러분 저는 아메이를 1, 2년 한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아메이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연락 안 했던 친구들을 써야 됐잖아요. 12명. 뭐 하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용인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비를 찍어보니까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가죠. 저녁에 7시에 오이도에서 출퇴근을 한대요. 오이도가 멀죠? 출퇴근하는데 요즘 되게 짜증난대요. 직장생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몇 시에 와? 용인? 그러니까 7시 반에 오는데 그래? 나 분당에서 오늘 강의하고 끝나고 가면 한 7시 반 되겠다. 사실 강의 12시에 끝나는데. 그래갖고 약속을 잡고 집에 가서 그날 김치 볶음밥 해주더라고. 그날 형수님을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처음 봤어. 저도 결혼식에 제가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제가 처음 본 거였어요. 그래 가서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 주 약속을 잡고 했는데 저번 주에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끝나고 가서. 오늘 가서 뭐 하냐? 오늘 회원가입 해준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오늘 회원가입을 하고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날 딱 봐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죠. 가서 아메이 얘기 안 했어요. 아메이 제품만 선물 주고 왔어요.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았는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딱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짐볼을 사고 집에서 타는 자전거를 산 거예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구나.
아메에 뭐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야,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어떠니?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럼 아메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려면 아메이 회원 가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갖고 가서 회원 가입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가를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걸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추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추천하는 것보단 그 친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보여요.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관계를 쌓고 그 사람이 추천을 해. 근데 제가 그 한 명한테만 얘기했을까요? 한 10명한테 얘기했는데 그 한 명이 나온 걸까요? 제가 한 10명한테 얘기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 저만의 루틴, 저만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어요. 저는 아직 다이어트를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뭐 제품을 사야 되는 뭐 그런 거라서 싫어요. 뭐 전 돈이 없어요. 뭐 이런 거절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제 자유지만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예요. 저는 그 거절은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그 거절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한테 야,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아, 나 짜장면 안 먹어.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근데 내가 파티케 할래? 아니? 그게 막 상처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A 말고 B한테 야, 그럼 너도 짜장면 먹으러 갈래? 얘도 싫대. C한테 그럼 야, 너 짜장면 먹으러 갈래? 얘 싫대. 아니,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어. 한 10명이 있어. 짜장면 먹을 사람인데 한 명만 손을 들었어. 그럼 걔랑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9명이 막 밉고 싫고 막 짜증나요? 그 9명 때문에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져요? 예, 근데 다 그렇게 아메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책 보고 오디오 듣고 저 미팅 듣고 STP 꼭 이게 진짜 노하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아메이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폰서님이 항상 이야기하시고 우리 스폰서님들은 다 저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습관처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먼저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하시고 잘 안 돼?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얘기하세요. 저 내일부터 책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뱉어요. 뱉으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안 뱉어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뱉어라. 일단 뱉고 저도 이제 뱉었죠. 뱉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같이 하는 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바디케 같이 할래요? 네. 조인트 가드가 관절에 좋은데 조인트 가드 한번 드셔보실래요? 10명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 명은 사요. 진짜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그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닌 그 12명을 정성스럽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그 12명이 24명이 되고 48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핍이 되고 네. 그렇게 세대가 안착시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고 한 판 더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고개도가 답이다. 자, 이제 9월 1일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드림보드 같은 거 다시 해보셨을 거예요. 나 이번 연도에 정말 어떤 목표를 갖고 난 어떤 꿈을 이뤄볼까 여러분들 꼭 적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열심히 적고 이것들을 내 소비자들, 내 파트너들,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이야기해요. 난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스피치를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다짐을 하는 겁니다. 2022년 7월 1일부 넌 꼭 다이아몬드가 돼서 너를 믿는 사람들한테 해냈노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용기가 안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해봐 라고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는 네, 그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